네, 상류따니까야 합니다. 오늘은 4번 상류따 19번 까싹까 땅 농부경입니다. 사화티에서 설해짐. 그때 세조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설법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했다. 그 비구들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었다. 그때 마라바피만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문 곶다마가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설법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한다. 그 비구들은 법을 바르게 하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다. 그러니 나는 당혹스럽도록 사문 곶다마에게 가야겠다라고. 그러자 마라바피만트는 농부의 모습으로 변한 뒤 큰 쟁기를 어깨에 메고 긴 모리막대를 쥐고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대마로 된 옷을 입고 진흙이 묻은 발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밭 가는 소를 보았소? 라고. 빠피만트여, 밭 가는 소들에 의해 그대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문이여, 안은 나의 것이고 색들은 나의 것이고 안촉에 의한 시계 천은 나의 것이요. 사문이여, 그대는 나의 것에 어디로 가서 벗어나겠소? 사문이여, 이는 나의 것이고 성들은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비는 나의 것이고 향들은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설은 나의 것이고 미들은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신은 나의 것이고 촉들은 나의 것이고. 의는 나의 것이고 법들은 나의 것이고 의촉에 의한 시계천은 나의 것이요. 사문이여, 그대는 나의 것에 어디로 가서 벗어나겠소? 라고. 빠피만트여, 안은 그대의 것이고 색들은 그대의 것이고 안촉에 의한 시계천은 그대의 것이요. 그러나 빠피만트여, 안이 없고 색들이 없고 안촉에 의한 시계처가 없는 것, 시계처가 없는 것, 빠피만트여, 거기는 그대의 갈 곳이 아니요. 잠깐만요. 빠피만트여, 이는 그대의 것이고 성들은 그대의 것이고 이촉에 의한 시계처는 그대의 것이요. 그러나 빠피만트여, 이가 없고 성들이 없고 이촉에 의한 시계처가 없는 것, 빠피만트여, 거기는 그대의 갈 곳이 아니요. 빠피만트여, 비는 쭉 해서 반복하고, 빠피만트여, 의는 그대의 것이고 법들은 그대의 것이고 의촉에 의한 시계처는 그대의 것이요. 그러나 빠피만트여, 의가 없고 법들이 없고 의촉에 의한 시계처가 없는 것, 빠피만트여, 거기는 그대의 갈 곳이 아니오. 라고.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약 여기에 그대의 의가 있다면 사문이여, 그대는 나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오. 말하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가 아니다. 빠피만트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대는 나의 길도 보지 못한다. 나의 길도 보지 못한다. 그러자 마라빠피만트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자, 요거 뭐 그저께 제가 공부하려다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게 참 좀 어려워요. 마라빠피만트가 해간 부처님의 설법, 뭐 우리 앞에서 보면 부처님이 오지온에 대한 법도 설하고 육촉초에 대한 법도 설하고 있는데 오늘은 열반에 관한 설법을, 그러니까 열반에 대해서 법을 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열반에 대한 법을 설하고 있는데 마라빠피만트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밭 가는 소를 보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빠피만트여, 밭 가는 소들에 의해 그대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밭 가는 소라는 개념이 나타났어요. 애매해요. 그랬더니 밭
밭가는 소들에 의해서 그대에게 무엇이 있는가? 말하자면 밭가는 소들에 의해서 그대에게 무엇이 생겨나서 그대를 구성하는가? 뭐 이런 말씀? 그랬더니 파피만트가 안과 색들 그리고 안촉에 의한 시계처는 나의 것이요. 이것이 나의 것이니 사문이요. 부처님 그대는 나의 것의 어디로 가서 벗어나겠소? 요라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안촉에 의한 식의 처는 나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촉에 의한 식의 처. 사실은요. 처라는 게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육촉처. 이렇게 세 개의 처로서 삶의 골격을 보통 말하는데 이 경에서는 다른 데서 발견되지 않는 좀 특별한 처가 식의처, 내입처, 외입처, 육촉처가 아니라 식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식처. 요거 뭘까? 보니까 우리 강목 스님의 주해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굉장히 주석서에서도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린 딱가를 해석하지 못한 불교와 딱가를 해석한 불교의 차이가 있다. 분기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삶의 메커니즘으로 딱가가 그려졌을 때 이런 내용. 내입처라는 건 뭔가요?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함. 이때 식이 안근 내지 신근,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내입처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의의 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의가 근과 더불어 인식 주체가 되는, 인식 주관이 되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의가 작의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육내입처란 이름으로 외입처를 인식한 골에서 식이 생겨나는 요 경우, 그러면 삼사와 촉해가지고 다시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으로의 수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요렇게 생겨난 식이 촉해서 생겨난 수를 대상으로 상의 공동주관의 참여 가운데 2차 인식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2차 인식이라는 것은 1차 인식이 의가 인식주관이, 그러니까 의가 몸과 함께 인식주관이 되어서 외입처라는 대상을 인식할 때 육내입처 이랬거든요. 거기서 생겨난 식이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인식한다. 요럴 때는 의에 의한 내입처 대신에 식에 의한 처의 역할, 인식주관의 역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겠어요? 내입처 대신에 이 식에 의한 인식주관의 역할을 부를 수 있는 말이 식처. 식이 인식의 주관, 인식의 토대가 되어서 촉에서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요거지요, 뭐. 그래서 우리 이제 경에서 보면 식에 의해서 경험돼야 하는 법들, 뭐, 이렇게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식에 의해서 경험돼야 하는 법들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듯이 여기서는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생겨난 식이 촉에서 생겨나는 수를 인식하는 인식주관이다 라는 표현을 안촉에 의한 식의 처, 이런 식으로 촉에 의한 식의 처, 윈냐나 아야따나 라는 표현이 발견되었다. 요거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 네. 나중에 여러분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나온 상류다니까야에서 요 부분 보면 이제 주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 해석이 이 부분을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삶의 메커니즘이 답이다 라는 부분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시계처 여러분 2차 인식에서 인식 주관이 되는 그 식에 의한 인식 주관의 자리를 식처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는 거. 또 오늘 본 아주 중요한 성과죠. 자, 이렇게 박가는 소를 보았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박가는 소들에 의해서 그대에게 무엇이 있는가? 소가 밭을 갈아줄 때 그대에게 무엇이 생겨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굉장히 좀 생뚱맞은 전개 같은데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오도송이 어떻게 나와요? 부처님 오도송, 집 짓는 자를 찾아서 오랫동안 집 짓는 자를 찾아왔는데 집 짓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집 짓는 자를 찾았다 라고 해서 집을 짓는 자로의 가래를 찾아가지고 그 가래를 소멸한 오도송이 있잖아요. 거기서 집 짓는 자라는 게 뭐예요? 오온을 집착이라는 방법,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이런 오온이라는 것을 가래가 집 짓는 자가 되어가지고 집착이라는 방법으로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중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집 짓는 자, 닦아는 자. 그러니까 오온을 가지고 집착해서 중생을 만드는 거를 집 짓는 자, 가래,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밭가는 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 짓는 자인 가래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밭가는 소, 달리 말해 가래에 의해서 부처님, 그 밭가는 소들 가래 때문에 그대에게 무엇이 있느냐, 생겨나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연기적인 삶이라고 해서 그 골격이 뭐예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삶의 골격, 지금 삶의 현장이 생겨나잖아요. 사실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이 공동주관인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그래서 비열이작의하는 이런 상태가 중생의 삶이죠. 색성향 미촉법이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 때문에 왜곡되어 니미타가 되어 있는, 그러한 니미타를 비열이작의하는 데 따른 2차적인 왜곡으로 생겨나는 식이 있고, 그렇게 삼사화합촉해서 경험되는 수, 이게 다 중생들의 그 왜곡된 삶의 과정, 전도된 삶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부분 부처님이 밭가는 소들에 의해, 즉 가래에 의해서 그대에게 무엇이 생겨나 있는가 라고 하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식처라고 표현된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리고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안촉에서 생겨나는 수, 내지 의촉에서 생겨나는 수, 요렇게 삶의 골격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빠피만뜨가 보시오, 존재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이런 내입조, 외입조, 식촉수, 이거 다 밭가는 소들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겁니다. 이거요, 이렇게 밭가는 소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 삶의 골격, 이거요, 이거 남의 거 아니에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마라 빠삐만트가 지배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한 거, 이게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아를 말할 때 아라면 지배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마라파피만트가 지배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걸 다 자기 걸로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의 삶에, 즉 밭가는 소에 의한, 가래에 의한 이런 삶의 골격들이 다 마라파피만트가 말하기를 그거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의 지배력에 속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사분이여 그대는 나의 것에 어디로 가서 벗어나겠소? 이렇게 중생들의 삶, 마라파피만트의 지배를 받는 삶의 골격이 있는데 그 골격 가운데 사문, 그대는 어디로 가서 나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겠소? 벗어날 데가 있어? 이렇게 나의 지배를 받는 것들, 말하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요 나의 지배를 받는데 당신은 어디 가서 나로부터 벗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답이 뭘까요? 이 경의 시작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관한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딱 보면 열반이 답이네 알 수 있겠죠. 열반을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파피만트요, 안과 색들 안촉에 의한 시계처, 요 삶의 골격은 그대의 것이요 그대의 지배력에 속해 있어. 그러나 파피만트요, 안이 없고 색들이 없고 안촉에 의한 시계처가 없는 것, 거기는 그대의 갈 곳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안과 색과 안촉에 의한 시계처, 그대의 거라는 건 뭐죠? 밭가는 소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런데 부처님, 그대는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이 뭐야?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거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의 것이다 라고, 그대의 지배력 안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서 벗어날 거냐 라고 말하지만, 파피만트, 그대가 모르는 것이 있어. 바로 삶을 그대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래라는 것이 있어. 이 가래가, 탐진치가 욕탐에 실려가지고 와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삶이 그대의 것이 되는데, 가래가 소멸은, 탐진치가 소멸은, 그래서 관심이 탐진치를 실지 못하고 무탐무진 무치를 실은 상태로 삶의 골격에 참여하는 이런 해탈된 삶이 있어. 이런 해탈된 삶의 자리, 거기가 탐진치의 번뇌의 영역인 그대의 것, 그대의 지배력의 영역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이요. 그게 무엇냐? 바로 열반이요. 거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가래가 전제된, 밭을 가는 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것이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내입처가 없고 외입처가 없고 식촉수가 없는, 이게 삶의 골격이 없다는 건 아니죠. 이 삶의 골격을 표현하기를 밭가는 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것을 나타내는, 그걸 나타내는 용어가 내입처, 외입처 이래 되기 때문에 이제 가래가 소멸되면 가래가 전제되어서 붙여진 이름인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골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삶의 골격은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가 있어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한다.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욕탐이 없다 라고 해서 해탈된 삶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 관점이죠. 그래서 바로
안이 없고 색들이 없고 안촉에 의한 시계처가 없는 것. 요것은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래가 전제되어서 이름 붙여진 내입처 외입처 들이 없는 요러한 설명이다. 해탈된 설명이다. 바로 그 자리 거기는 요 아가띠 하면 가띠가 이제 갈 곳 이래 돼서 아가띠는 갈 곳 아닌 것.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두려움과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때문에 갈 곳 아닌 곳으로 간다 라고 할 때 그 갈 곳 아닌 곳 요거를 제 아가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그대의 갈 곳이 아니요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여간 요 의미는 그대가 갈 수 없는 것. 마라빠피만트의 지배력이 번뇌 위에 있으니까 그 존재 자체가 번뇌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빠피만트는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대의 갈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로는 그대가 갈 수 없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고쳐놓겠고요. 거기는 그대가 갈 수 없는 곳이요.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러면 바로 번뇌의 영향에서 탐진치의 영향에서 벗어난 애멸의 삶이 실현된 그 자리, 여기는 밭가는 소에 의해서 생겨나는 중생들의 삶의 골격의 바뀌다. 해탈된 삶의 골격이다. 이거 열반이다. 여기는 그대가 못 간다. 이렇게 부처님 보고 이렇게 밭가는 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골격이 있는데 이런 골격 말고 당신이 갈 곳이 어디 있어? 어디로 벗어날래?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 골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골격을 마라의 지배력 위에 있는 삶의 골격으로 만드는 가래라고 하는, 결국은 삶의 질 공동주관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가래가 소멸해서 더 이상 이 삶의 골격이 마라빠피만트 그대의 것이 아닌 자리가 있어. 그대는 갈 수 없는 곳 열반이 있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벌써 9시 9분이 되었네. 그저께 너무 시간이 짧아서 못된다 했는데 시간을 넉넉히 갖고 했는데도 초과될 만큼 사실은 열반이 무엇냐.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라빠피만트의 지배력의 영역에 어떻게 벗어나 있느냐. 그 가래라고 하는 것을 밭가는 소라고 표현한 요 부분 설명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빠피만트가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는 나의 것이여 라고 자기화해서 말하는, 그리고 그 말하는 당사자로의 자기화된 사람, 만약 여기에 그대의 의가 있다면 그대의 마음, 의가, 몸과 함께하는 상태의 마음, 의가 바로 이렇게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기화된 존재들 가운데 있다면 그대는 나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또 한 번 때를 쓰죠. 그러나 부처님은 말하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어쨌든 말해지는 그 삶의 영역, 삶의 골격,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요렇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나의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는 나의 것이 아니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다 라고 자기화의 범주에서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대는 나의 길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팔정도라는 나의 길도 보지 못하고 오직 번뇌의 영향 위에서만 그대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마라빠피만트를 직접 지적하죠.
그랬더니 마라빠삐만뜨가 에고 세존이 나를 알았다 하면서 도망가 버리죠. 사실 보면 이 경을 저도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서 초불년에 이제 강목스님 번역을 좀 이렇게 보면서 참고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거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발리받다라고 해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목스님 번역에서 보면 그대는 황소를 보았어 이렇게 나와요. 황소를 보았어. 그런데 저는 요거를 밭 가는 소를 보았어 이렇게 저도 그대로 이제 이 발리받다가 사전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보니까 황소이기도 하고 밭을 가는 소 이렇게도 이제 함께 나오거든요. 황소를 보았어 라고 했을 때에 그 황소에 의해서 무엇이 있는가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의를 찾아내기는 좀 많이 힘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밭 가는 소라고 하니까 여기서 집 짓는 자인 가래 요 부처님 오도송하고 같은 구조라는 것이 발견이 되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참 그 경전을 해석하는데 번역하는 데서 중요한 것 같아요. 발리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황소라고 사전에 나오니까 황소라고 번역하면 되죠. 근데 황소라고 번역했을 때 집 짓는 자라는 오도성의 가래하고 연결하기가 그보다는 집 짓는 자라고 하는 역할 행위의 관점이 더해져 있는 밭 가는 소 사전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황소보다는 밭 가는 소라고 해서 일하는 측면으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집 짓는 자라고 하는 오도성하고 직접 연결이 되면서 가래를 말하는구나. 가래 때문에 생겨난 것을 마라빠삐만뜨가 이게 나의 것입니다. 나의 지배력 안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거기서 어디로 도망갈 거요?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나는 가래를 소멸한 사람이에요. 가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밭 가는 소 그 가래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힘을 쓰지 못해. 그 가래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마라빠삐만뜨여 그대가 나한테 덤비지 마. 이렇게 답을 주는 농부경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낸다라는 게 사실은 요 발리받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황소라고 번역하느냐 밭 가는 소라고 번역하느냐 요런 차이에서 이 경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냐 드러나지 못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여간 요 경에서는 제가 볼 때 열반에 관한 설법이란 말로 힌트가 이미 주어져 있지만 발리받다를 밭 가는 소라고 해서 오도송과 연결해서 가래라고 해석해냈을 때 마라빠삐만뜨의 지배력의 영역 거기를 벗어난 거기는 마라빠삐만뜨 그대가 갈 수 없는 곳이요 열반이요 애멸의 삶이요 요렇게 연결되는 이야기 핵심이죠. 자, 생각 밖으로 굉장히 중요한 더구나 이제 식처라고 하는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해야 해석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진짜 오랜만에 7시 16분까지 아침 공부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